네, 안녕하세요. 존이입니다. 오늘은 도쿄 여행 영상 2탄을 들고 왔는데요. 먹을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토시마인 역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먹을 신분으로 해리포터 스튜디오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해리포터 책 불사조 기사단까지를 봤던 것 같고, 영화로는 아즈카반의 제수까지만 봤던 해리포터에 대한 지식이 좀 얄팍한 사람이긴 한데요. 그래도 막상 오니까 좀 설레고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일단 목이 말라서 카페에서 음료 한 잔씩 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하나도 안 찾아보고 와서 이렇게 영화 포스터 모여있는 곳을 왔을 때는 되게 노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트장을 구현한 공간으로 연결되면서부터 되게 스케일도 크고 재밌는 볼거리가 많았어요. 오랜만에 교수님들 뵙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 움직이는 계단도 있었고요. 기숙사 방이나 아니면 다른 강의실 같은 것도 세트장으로 잘 구현돼 있었는데 되게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마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에 왔는데요. 저는 지팡이는 따로 없었는데 익스펠리아르무스를 외치니까 저 무서운 가면 선생님이 팝핀을 주시면서 쓰러지셨고요. 돈 버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해그리드 아저씨와 벅비도 만났고요. 야외 공간을 나와서 버터비어를 먹으러 갔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제 친구들은 잘 먹던데 저는 진짜 맛이 없어서 팝콘만 먹었습니다. 다 먹으니까 어느새 해가 져 있었고요. 나이트버스도 구경하고 실내로 들어와서 승강장 구경도 했습니다. 굿즈 처돌이인 저는 옆에 있는 소품샵에서 이 니펠러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겐 한교동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리포터 굿즈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해리포터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어도 방대한 스케일의 볼거리도 많아서 되게 괜찮은 도쿄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 마지막 루트에는 큰 굿즈숍이 있었는데요. 되게 멋있고 재밌는 제품이 많았는데 관심은 따로 없어서 구매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다 보고 나오니까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신주쿠 가부키초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전날 먹었던 야끼니쿠를 또 먹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고기 구워주시는 직원분이 한국어를 되게 유창하게 하셔서 재밌었고요. 이때부터 노는 게 바빠서 영상이 별로 없네요. 영상이 듬성듬성인 다음날입니다. 아침에 산뜻하게 스시로를 먹고 후지산으로 향합니다. 근데 날씨가 좋지 않았고요. 친구가 렌트를 해서 가와구치코라는 후지산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어째 비가 점점 왔고요. 어쨌든 도착하니까 배가 고파서 규카츠를 먹었는데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먹고 바로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가와구치코 호텔이라는 곳이었는데 아고다 후기에 소년탐정 김전일에 나올 것 같은 곳이라고 써있었긴 했지만 호텔은 되게 아늑하고 괜찮았습니다. 다만 밖이 문제였어요. 비가 점점 진눈깨비가 되더라고요. 여튼 이 눈비를 제끼고 가와구치코 호수 쪽으로 갔습니다. 후지산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뜬금없이 보석박물관에 갔어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맹구처럼 돌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빛나는 돌들이 잔뜩 모여있는 박물관에 처음 와봐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광석으로 이루어진 조각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최고의 경험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 삼겹살 돌도 팔고 있었는데 사진 않았습니다. 후지산은 못 봤지만 그래도 운치 있는 풍경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북오프를 갔습니다. 북오프는 중고 서점이자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서 갖고 싶었던 한교동 피규어도 구했고 포켓몬 쿠지가 있길래 3판 정도 했습니다. 꼴등상 위주로 나왔습니다. 어째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데 코메다 커피에 왔습니다. 3월에 눈이 듬뿍 내리는데 산장 같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니까 꽤나 낭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낭만 뒤에 굉장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야키토리를 먹으러 갔는데 모든 가게가 다 예약제거나 문을 닫아서 우여곡절 끝에 이 야키토리집을 왔거든요. 본인을 지우히메라고 하시는 점장님도 굉장히 재밌었고 다른 손님들도 되게 재밌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먹을 여행의 이틀차를 마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가 삿포로인가 싶더라고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요. 일단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리뷰에 조식 칭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날은 샤브샤브가 나왔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샤브샤브랑 카프레제 샐러드나 과일에 계란 후라이까지 나왔습니다.
여행의 느낌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풍경도 운치 있었고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커피 한 잔을 했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도쿄로 돌아와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네요. 다양한 음식들이랑 맥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별로 안 찍어서 갑자기 저녁이 됐는데 포켓몬 센터를 들리고 혼자서 빌리지 뱅가드를 또 갔습니다. 먹을 친구들과 하는 여행에서 오타쿠 혈중 농도가 낮아져가지고 다시 채우려고 갔는데 눈이 돌아가게 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 고질라가 자꾸 눈에 띄는데 나중에 보이면 사든가 해야겠습니다. 치이카와도 있었고 빵빵이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짱구존에서 되게 신기한 걸 봤는데 신형만 아저씨의 양말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건 양코대전쟁 카드였는데 일러스트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또 맥주를 마시게 됐고요. 그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행 일정이 각자 달라서 밥을 먹고 친구는 한국으로 떠나야 됐는데 마지막 만찬으로 카레를 먹었습니다. 솥밥이 나오는 카레집이었는데 저는 새우튀김을 추가해서 먹었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고 친구랑 헤어진 뒤 이전에 왔었던 하쿠인칸 장난감 백화점에 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이전부터 재밌는 걸 많이 구해갔던 곳이어서 또 왔습니다. 랜덤 피규어나 리멘트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리멘트를 한국에서 좀 더 비싸게 팔기는 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사진 않았습니다. 다른 층에는 각종 캐릭터의 굿즈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바니안 패밀리도 있고 요새 국내에서 핫한 다마고치 제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간이 생각보다 넓은 친구를 발견했는데 귀여웠고요. 김 썰매를 타고 있는 주먹밥 친구도 되게 귀여웠습니다. 하쿠인칸에는 공제 인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인형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재밌게 보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리오 인형들도 굉장히 귀여운 게 많았는데요. 교동이가 어딨나 했더니 구석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여행 3일차에 일본인 한교동 팬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다른 친구와 셋이서 이날 저녁 밥 약속이 있어서 그때 줄 편지지를 사러 이토야에 왔습니다. 한교동색 편지지와 스티커랑 볼펜을 사서 숙소로 다시 돌아왔고요. 편지는 사실 별 내용은 없지만 귀여운 그림으로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일본 친구를 만나기 전에 한국 친구를 먼저 만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요. 모헤지라는 몬자야끼 전문점에 왔습니다. 뽑은 가차를 자랑하길래 나쁜 손버릇이 나올 뻔했고요. 귀여운 선물도 받았습니다. 명란이랑 치즈랑 모찌가 들어간 몬자야끼를 시켰는데요. 저는 몬자야끼가 되게 죽처럼 나오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모헤지는 약간 양배추가 씹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셔서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끼소바까지 먹었는데 여긴 진짜 또 오고 싶어요. 저희가 한교동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고 이런 것도 그려주셨습니다. 몬자야끼를 다 먹고 친구랑 도쿄역에 있는 캐릭터 스트리트로 향했는데요. 여기도 도쿄에 올 때마다 매번 오는 것 같은데 다양한 캐릭터 샵이 모여있는 지하상가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이상한 미소의 캐릭터도 발견했고요. 한교동 40주년 굿즈도 작게 있었는데 이미 봤던 거라 감흥이 없었습니다. 리라쿠마 스토어를 왔는데 신상들이 되게 귀여웠습니다. 이것저것 보다가 친구한테 줄 키이로이 토리를 하나 구매했고요. 스미코 고라시 스토어도 왔습니다. 서서히 진화해 나가는 컨셉의 신상들도 있었고요. 키즈랜드보다 종류가 더 많았는데 그래서 사고 싶었던 헤드셋 톡하게도 하나 집었습니다. 산리오 이치고시문 50주년 딸기 패턴이랑 비슷한 신상들도 있었습니다. 스미코 그라시 스토어는 이렇게 디테일한 인형 옷이나 인형 가방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아기자기한 인형 소품을 좋아하신다면 스미코 그라시 스토어를 강추드립니다. 한교동 덕후인 저희는 나와서 긴자 산리오 스토어로 향했는데요. 여기 긴자 산리오 월드도 매번 오는 곳인데 규모가 꽤 있습니다. 이치고시문 50주년 딸기 패턴 신상들도 있었고요. 오사카 엑스포 콜라보 인형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교동이만 품절된 걸 보니까 꽤나 교동이가 메이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재밌는 걸 많이 보고 이것저것 구매해서 스토어를 나왔습니다. 일본인 친구를 만나기 전에 카페에 들어와서 간식을 조금 먹고 친구도 편지를 썼습니다. 왠지 제 편지가 조금 초라해지는 순간이었고요. 시부야의 약속 장소에서 일본인 친구까지 합류를 한 다음에 굉장한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무한 리필이었고요. 잘 하지 못하는 일본어와 번역기를 총동원해서 한교동에 관련된 이야기나 각 나라의 언어나 문화 같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식까지 알차게 먹고 각자의 한교동 인증샷을 찍은 뒤에 헤어졌습니다.
한국 가는 날 전날까지 아주 알차고 재밌게 잘 논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체크아웃을 했고요. 짐을 맡긴 다음에 나가보니까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녁 비행기였어서 아키하바라를 들르기로 했고요. 어김없이 스시로에서 또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 3일 정도를 스시로를 꼭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맛있고 가격도 괜찮으니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알차게 마지막 혼밥을 하고 나서 라디오 회관으로 왔는데요. 아키하바라에 오면 꼭 들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맨 위층부터 천천히 구경하면서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더 보고 계속 올 때마다 견문이 넓어져서 사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새로운 재밌는 게 많이 생겨서 이 오타쿠 여행을 그만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3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K북스가 있는데요. 여긴 다양한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굿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고 굿즈들인데 치이카와도 많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헌헌 굿즈들도 많았습니다. 이 주술회전 다고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주술회전이랑 산리오가 콜라보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굿즈가 있어서 집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진짜 굿즈가 다양했는데 최근에 정말 재밌게 봤던 진격의 거인 굿즈들도 많았습니다. 사카모토 데이지 굿즈들도 한번 훑어봤는데 이렇게 좀 집어왔습니다. 기분이 좀 언짢은 교동이를 만난 다음에 아미아미 피규어 타워에 왔는데요. 1층엔 귀여운 피규어들부터 넨도로이드 피규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까지 넨도로이드는 관심이 크게 없는데 제가 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있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층마다 되게 다양한 피규어들이 있는데 피규어들을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어서 피규어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려봅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구경을 좀 하다가 아키바 컬처즈 존이라는 제가 또 좋아하는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건물 1, 2층엔 라신반이 있는데 라신반에서도 매번 재밌는 걸 많이 집어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귀여운 포켓몬도 많았고 이 한교동 이상한 콜라보 캠배지도 집어왔고요. 지금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걸 왜 안 사왔지 싶은 친구들도 눈에 다시 보이네요. 여튼 정말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3층엔 다양한 테마의 샵이 있는데 제가 종종 갔던 샵은 이렇게 확정 가차들하고 피규어가 잔뜩 있는 샵이었습니다. 포켓몬이나 에반게리온, 헌터헌터 같은 제가 좋아하는 IP들이 많아서 이 샵도 자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잘 모아놓은 대신에 가격은 조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 끝쪽에 귀여운 캐릭터 위주로 모여있는 치이카와 쿠지가 써있는 샵이 있습니다. 산리오 아이템들도 많이 있어서 한교동을 보러 왔고요. 작은 한교동 굿즈도 샀는데 여기 있는 스파이 한교동 인형을 샀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알차게 돌아다녔네요. 만다라케 아키하바라점도 들렸고요. 귀여운 게 많았지만 열심히 아이쇼핑을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긴자로 돌아와서 커피 한 잔을 하며 비행기를 탈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잘못된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으로 가야 되는 리무진 버스를 잘못 예약해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게 됐는데요. 공항을 내린 다음부터는 굉장히 멘붕이 왔어서 이때부터는 영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국 가는 티켓을 끊어서 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유쾌한 기억은 아니네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